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37% 증가한 6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49조 원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동부건설 인수전에 국내 중견건설사 등 9곳이 참여했습니다. 본 입찰은 5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매각 가격은 2천억 원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이 모기업 한화에서 한화생명 지분 2천억 원 규모를 현물 출자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합니다. 하나건설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향후 생명지분을 담보로 추가 차입금을 끌어쓸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자진 상장 폐지에 실패한 아트라스 BX가 다시 자진 상장 폐지를 시도합니다. 이에 모 회사인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기업 가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예상치인 6조 원은 물론이고 이 전분기인 6조 1,400억 원의 영업이익보다 거의 5천억가량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갤럭시 S7 판매분이 반영되면서 실적 호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49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에 본격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업종별 실적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IG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동부증권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LIG투자증권은 자동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매력적인 수소차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향후 수소차가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강화 같은 경우 연비가 좋은 중소형 차량의 비중이 높은 현대차에게 유리한 기회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신흥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수소차 시장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했을 때 수소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제시했는데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투자가 기대된다는 점과 기술적으로 수소차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제시했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유통업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1분기 백화점의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동안 모바일의 오프라인 채널 침식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백화점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율 영향으로 면세점 수요가 백화점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백화점 채널의 회복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백화점 성장률이 6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추세적인 회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제시했고요. 작년 2분기 메르스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내놨고요.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목표가 17만 원, 현대홈쇼핑 목표가 15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동부증권은 보험업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이 한국의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는데요. 그 결과 한국알리안츠생명과 동양생명의 추후 합병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삼성과 한화, 교보, 농협생명에 이어서 국내 5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 또 국내 생보사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저금리 현상 심화로 생명보험사의 가치 하락 부담이 반영됐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조반의 국내 생명보험업계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추가 M&A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자,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코스피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제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이 12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이에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제약바이오주 하락한 만큼 지금 매수 접근이 가능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반등 여부는 셀트리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돈의 어떤 유동성에 몰릴 곳이 없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한 반등 여부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2만 원대에 대한 돌파는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광동제약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지수 1959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 반등은 큰 반등보다는 어떤 그런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시장 키포인트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고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됐죠. 거의 이제 많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조 5천억을 기대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던 그런 부분에서 나온 오늘 예상 확정치가 6조 6천억치, 전분기보다 이제 7.49% 정도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21선에서 딱 걸쳐있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어제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32만 원대 정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구간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 지수 1980포인트 부근까지 일단은 저항이 또 쌓여있는 그런 구간이 1980포인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이제 크게 또 따라잡는 구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도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에 인해서 어느 정도 지수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일단은 1980포인트에 대한 저항 돌파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어제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에서는 삼성전자를 보고 코스피를 예상하되 코스닥 지수에서는 셀트리온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램시마 FDA 승인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12만 원대에 대한 돌파와 안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신원을 할지 아니면 홀딩할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 어제 셀트리온의 상당한 변동성이 컸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 한 1% 정도 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상하폭이 거의 한 10%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대장주가 큰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동반해서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종목군들이 출렁거렸던 그런 흐름들. 자,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7% 정도 하락 마감이 좀 나와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좀 들어왔지만은 재차 오늘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5일선 부근까지 11만 2천 원에서 3천 원, 4천 원 부근까지는 5일선 부근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도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겠는데, 자, 일단 현재 아직까지는 5일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일선에 대한 안착 시도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저항 구간으로 받아버린다면은 그 변동성 구간으로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코스닥 종목들, 너무 컷가 있는 종목들은 따라잡지 마시고 재정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광동제약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관심주 광동제약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일단은 5일선에 대한 이탈이 한번 있는 이후에 재차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자, 지난번에 이제 상승하는 과정들이 좀 나올 때 11,850원대를
맞고 떨어지게 되면서 한 번에 눌린 과정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61선이 이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라인대를 반드시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2,000원대, 12,00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부터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또다시 이제 상승하는 과정들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SM과 YG 엔터. 자, 저는 이제 SM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로 인해서 직전 고점까지 일단 넘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정권에 좀 들어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재차 세워버린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이번에 바닥부터 지속 말씀드렸던 것이, 목표가 45,000원대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45,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45,000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걸리는 흐름들이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저점 재매수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돌파부터 챙기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점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 않나 싶습니다. 자, 조금 더디지만 이제 YG 엔터도 저는 이제 21 멤버 탈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가에는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SM보다 조금 지루하고 더디게 되면서 지루한 패턴의 모습들. 자, 결국 이제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구간 제한되다 보니까 실전 이외에는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전저점을 일단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는 그런 부분이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AM OLED 관련주들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AP 시스템부터 테라 세미콘까지 일단은 저는 이제 상승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25,000원대를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부터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섹터와 종목군들은 반드시 이번에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지수 주 후반에는 반드시 이제 굳히기에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198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반드시 굳히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자, 코스닥은 너무 장기성으로 보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켓 트레이드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1680포인트 돌파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지 지켜보자 해주셨고요. OLED 관련주 AP 시스템과 테라세미콘 상승 시 이익 실현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네, 개장 10분가량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양시장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눈에 띄는 호가 특징주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아마 오늘은 조금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 KGP라는 종목 이번에 이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KGP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권자가 장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대주주가 변경됐다라고 이게 공시가 됐고요. 기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50만 9,099주 1.35% 소유하고 있던 디바이너 홀딩스였고요. 변경된 대주주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분 공시 등으로 인해서 아마 최대 주주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재공시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이사 횡령과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에 대한
가 일어났다가 뭐 각하가 결정됐었다고 좀 공시가 되면서 좀 시끄러웠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오늘 반응이 좀 올 것 같고요. 지금 시간 외로 25만 주 좀 넘게, 그리고 예상 체결 가격이 뭐 12%, 11%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식이 좀 나오면 결국 이 종목이 지금 예상 체결가가 1,200원 1,3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준 정도 반등하면은 뭐 1차적으로는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서 오늘 한번 들어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좀 움직임이 재밌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뭐 디스플레이 부품 쪽인데, 이게 HB 테크놀로지가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 부분이 좀 공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영업 비밀 보호 요청으로 구체적 계약 내용 공시는 유보한다라고 밝혔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계약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파악은 어렵지만, 일단 최근에 좀 올라와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또 오늘 계약 공시가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간으로 한 96,000주, 예상 체결가가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신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2,89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3,000원이 돌파가 되면 생각보다 좀 반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주목은 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이 이제 예비 입찰에 9곳 정도 참여했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국외사가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이 동부건설 같은 경우 10평,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 27위 정도 되고, 한 차례 매각에 좀 실패했고, 일단 매각 가격은 시장에서는 한 2,200억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이제 예비 실사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에 본입찰 실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 입찰에 9곳을 신청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이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시간으로 59,000주 정도, 그리고 예상 체결가가 28%인데 아마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온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보다는 아마 향후에 이제 이 예비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예비 입찰 끝나고 이제 본실사, 예비실사 이런 수순대로 좀 주가 안정화 이후에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 특징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 6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터스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김진석 기사님, 오늘 시장 움직임 일단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됐고요. 이제는 한국의 그 쌍둥이차 두 개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현대차에 대한 모습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퍼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에 대해 다시 집중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틀 전에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수익 매도를 했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50% 이상 매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예상보다 부진할 것은 아닌가 평가와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 나와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현대차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한 모습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운데서 정부가 개별 소비세 등 인하를 통해서 그만큼 자동차가, 즉 내수가 좋아할 것의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증권사에서는 냉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대인증권에는 목표가 18만 원대, 그리고 KTB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당히 좀 하회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현대차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현대차의 모습도 다시 한번 리뷰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뿐 아니라 이제는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관건이다. 이 현대차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은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장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있는데 어제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긍정적인 움직임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일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20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근거가 바로 이제 제가 삼성전자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바닥이라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좀 더 주가나 지수가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근거였었고 두 번째는 유동성 랠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밀려 올라갈 만큼의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저께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을 보더라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시장의 실적이 지금 이제 벌써 바닥을 통과하고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판가라고 하죠. 판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 전망은 주가는 최고의 바닥일 때, 제일 바닥일 때 실적도 바닥이고 그럴 때 주가는 이미 곧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볼 때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공략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많이 없었는데요. 이번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에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코스피 지수에도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 어제 코스피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도 매수 계속해서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인 기조, 그동안 차익성 매물들이 2000선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중심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어저께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염두를 하고 가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던 섹터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들 이런 쪽으로는 섹터들은 좀 그동안 이제 좀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김진서 이사님 조금 전에 현대차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도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고민 가운데도 현대차가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치보다 얼마나 받아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팩트인 것 같고요. 참여자 가운데서 현대차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기아차를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의 자동차 내수, 그 수출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들이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한국의 쌍도마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코멘트해 볼 부분이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저께 정말 잭팟을 터뜨린 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약 7% 급락을 했고요. 그런 관점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어저께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그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어저께 실적 발표나 그런 걸 보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디램 양산 소식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인데 어저께 이런 것을 터뜨렸다는 것은 오늘 실적을 좀 부진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또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내일 LG전자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각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즉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상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즉 성적표가 좋기 때문에 시장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한 표현을 썼지만 오늘의 주가 가장 강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임 관건이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더해서 이 지수 움직임까지 같이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보면요, 0.3%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개장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7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수 아직까지 집계되기 전인데요. 전체적인 업종별 분위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1.17%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130만 원 딱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기와 삼성SDI 모두 지금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스코 오늘 또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너지주 같은 경우 역시나 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5%나 급등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화학주도 유가 급등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주와 증권주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증권주들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 역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등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 0.38% 오르면서 1978.75포인트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41% 오르면서 296.87포인트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코스피 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느끼고 있는 체감지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왔던 그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에 대한 걸 먼저 출발을 드리겠는데요. 상승 종목이 420개, 하락 종목이 200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개인과 외국인들 소폭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순매도로 가고 있는데요. 개인 지금 61억 순매수, 외국인은 79억 순매수, 기관이 139억 순매도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초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놀러왔던 분위기가 좀 다른 점을 보게 되면 기차익 순매수가 지금 개장 초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고 기관이 소폭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1%대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 종목만 있고 하락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0.3%, 0.4%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개장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꾸준히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지금도 이제 433개로 약 15종목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전략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지금 하락 종목보다 2배가량 많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어제 유가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가 잘 올랐고 삼성전자의 호실적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들어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이사님. 네, 코스닥 시장 이제 700선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약 3.5%만 상승하면 700선.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700선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들 현재 거축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적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가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시작 현재도 외국인들이 약 45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200억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어쩌면 외국인들은 결국 700선을 기다리기보다는 700선 전후로 차익 매물을 대응하겠다, 이런 어떤 수급의 의미로서 좀 관측되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여전히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가 각각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시작 현재 시가총액 약 12조를 달리고 있고 카카오가 6조 5천억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이 서로 간에 1등, 2등이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카카오를 중심으로 IT 그리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BT 쪽으로 정확하게 시장은 좀 구분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어서 결국 시장의 중심을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램시마 관련돼가지고 어저께 좀 재파를 터뜨렸지만 어저께 주가가 약 7% 그리고 8% 정도 하락을 해서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그 과거 시기에도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주가는 좀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7% 하락, 시작 현재는 6.3% 상승으로 어저께 상승폭보다는 적지만 시작 현재 빨간불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한 종목 가운데서 어저께 신규 종목이 있었죠. 코스닥 신규 종목 가운데서 동양파일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들어왔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이 시작 현재는 9,050원으로 공모가를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동양파일이란 신규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장에 중심되는 것은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한 코멘트가 여전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과거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과거에 했던 얘기가 그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다 팔고 나 나가겠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좀 기다리다 보니까 창립이 2002년이고 어느덧 14년 지나니까 이렇게 재파를 터뜨리는 거 보면 결국 창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 셀트리온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종목 가운데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가운데 전체적으로 훈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어저께 코데지 컴바인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6위로 시작했는데 이 시작 현재는 어느덧 두 단계나 내려간 이제 코데지 컴바인이 결국 8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코데지 컴바인이 하락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연동성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시각 이후에 코데지 컴바인의 방향성 그리고 셀트론의 방향성이 코스닥 시장에 700선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관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00선 사실 돌파하기 쉽지 않지만요. 일단 다시금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이 급락하고 있는 걸 제외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잘 오르고 있는데요. 코데지 컴바인과 코스닥의 상관관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15% 소폭 오르면서 그간 엔고로 하락한 데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거래소 수급과 업종별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지금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데 증권주가 특히 잘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어제도 증권주에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증권주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그러면 시장에서의 반등에 대한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업종 지수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증권업 다음으로 의약업, 그 다음에 화학, 기계, 전기, 가스 등 골고루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어느 섹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간의 낙폭이 컸던 종목, 특히 어제와 그저께 조정이 강했던 종목, 조정이 강했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매수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점점 시간이 들어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지금 440개 종목 상승 종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현물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견조하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83억 순매수에 기관도 개인도 85억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다른 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시장에서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초반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적을 거다라고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전기전자 업종을 시가총액 대형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끄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전체적인 다른 업종으로 매수에 대한 매수 심리를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입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대형주 오늘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스닥 수급은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김진석 이사님이 코스닥 수급과 업종까지 자세히 봐주시죠. 네, 무엇보다 수급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수급의 부분을 보면서 시장의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외국인들이 약 300억대 순매도, 어저께는 200억대 순매도, 이 시각 현재는 어저께 매도량의 약 한 4분의 1 정도 되죠. 4분의 1 정도를 지금 짧은 시간에, 즉 9시 08분, 이 8분 동안에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최근 이틀 동안 어떤 종목을 매수매도했는지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 외국인 먼저 보시면서 시장의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외국인들은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에 있어서 공격적인 순매도를 보이던 건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특징 같고요. 또한 어저께 내추럴엔터텍 상한가 모습을 갔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내추럴엔터텍 아직까지 시장의 관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선명성 부분에 퀘션마크가 있는지 누적적인 순매도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매 쪽에서는 메이톡스 즉 BT 즉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계속 최근 들어서 순매수 기적 올라오고 있는데 메이톡스, 휴젤 그리고 파트론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순매수 1위, 그리고 2위, 3위를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팁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기관들은 누적적인 순매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뭘까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그리고 GK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카지노 관련주인데 이틀 전에 홍콩, 마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카지노 관련주가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동안 그 카지노 관련주가 힘들었던 것들이 중국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불법 자금 그리고 이런 시장의 투명성 속에서 예상보다 카지노주가 그동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틀 전에 홍콩의 어떤 마카오 지수 중심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게임주 관련돼서 컴투스가 이 시각 현재 누적적으로 순매수 2위를 기관에서 좋아하는 종목은 나와 있고요. 매도 쪽에서 보면 앞서서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매도했는데 기관도 동일하게 셀트리온을 이 시각 현재 누적적으로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시장에 들어온 그 공모가 10,000원짜리 종목이 동행 파일 들어왔는데요.
기관들이 결국 동양 파이를 팔았다는 것은 공모가 10,000원이 비싸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각 현재 오늘까지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 3거래일 동안 순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이 696선 지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힘은 결국 개인의 힘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보다 매도 쪽에 서 있는 가운데서 개인이 46억 돈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개인이 용감한 개인이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안고 7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소폭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늘 내리면서 1,150원대 초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과 또한 원유값 급등 여파로 인해 2원 60전 할간 1,153원 50전의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락세로 시작한 환율은 현재도 추가적인 매도세 유입으로 현재 1,151원대까지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FOMC에서 다수의 의원이 4월 금리 인상이 어렵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으로 인해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어제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해 최근 산유량 동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으로 하락하던 원유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와 원유가 급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영향으로 오늘 환율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약화와 또한 원유값 상승으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으며 1,150원 초반대로 레벨을 낮춰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의 계속되는 하락으로 110엔대 밑으로 내려서면서 BOJ의 달러 매수 개입 경계는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 달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들 배당 지급에 따른 역종금 수요 경계 역시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40원대에서의 저점 인식도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금일환율은 1,150원대에서의 하락 압력이 지속되며 조금씩 레벨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연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거래 범위는 1,150원 초반대에서의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환율 범위는 1,148원에서 1,158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6조 1천억 원대 그리고 전망치인 6조 원을 모두 상회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조금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0만 원 지금 현재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분석에 대해서 이 지수와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1분기 어닝 시즌 주목할 만한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요. 처음에는 5조 원대도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갤럭시 S7 판매 호조 소식에 다시 이 증권사들이 6조 원대로 이익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도 훨씬 넘어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6조 6천억 원이라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갤럭시 S7 판매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된 모양이죠. 네, 지금 전체적인 페이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1분기 평가를 시청자분께도 아시겠지만 2월 달에는 영업이익 약 4조 내지 5조 될 것입니다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어느덧 영업이익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 즉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았던, 즉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6조 6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평가를 했고 있지만 결국 시장의 애널리스트가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과 전망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즉 주가는 지금부터 떠야 된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외국인의 매매 행태를 보면서 외국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제일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표 가운데서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8월달 그리고 2016년 3월달까지 외국인의 그 지분율 그리고 주가에 대한 패턴을 좀 보이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110만 원대 언더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정확하게는 3월 31일 날, 즉 3월 말일 날 120만 원, 130만 원 터치했기 때문에 이렇다면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기 이런 좀 퀘션마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물어볼 것이 그러면 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지금은 주가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은 지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예상보다 좀 급격하진 않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9.4, 49.2에 0.2%밖에 되지 않지만 한 주가의 한 그 가격이 120만 원, 130만 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 밴드가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눈에 띄는 것이 2015년도 말 이후 이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동안 그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1차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자사주 매입한 것을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했는데 오히려 그 자사주 매입 기간에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했기 때문에 1차적인 자사주 매입의 기간은 외국인들이 있는 걸 다 팔았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1월달 이후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자사주 2차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과거 시기에 급격하게 하락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하락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팔 만큼 팔았고 지금부터는 윗방향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1월달 이후에 순매수하고 있지만 과거 시기보다는 순매수의 폭 그리고 순매수의 사이즈가 적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권사의 페이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페이퍼는 증권사의 페이퍼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현재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53만 원 될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20만 원대, 130만 원대인데 6개월 때로는 1년 지나면 130만 원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권사에서 코멘트하고 있고요. 이런 코멘트의 밴드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대 올려놨고요. 그리고 대우증권은 153만 원대. 또한 최근 들어서 3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목표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다음 시기를 좀 보면은 우리가 1월달 주가가 상당히 밀릴 때도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150만 원, 160만 원대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실적과 관계없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150만 원대, 160만 원대를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12월 달에는 모증권사에서는 175만 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독자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목표가 의미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의 눈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주가 전망 같은 경우 좀 너무 높게 잡혀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 주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 오늘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그렇게 기대만큼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0.54% 오르면서 129만 2천 원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가 왜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일단 그전서부터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의미,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 시가총액의 제일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이끄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보면 무선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개선이 됐는데 이 이후에는 그럼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갤럭시 S7에 대한 이제 그런 출시 호조에 대한 부분들로 실적을 커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연속적인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은 바로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유동성 랠리가 시작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야 되는데, 요번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의 성격이 유럽계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유럽계 자금의 성격 중에서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만 집중적으로 골라 사는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엊그저께 3% 이상 급락을 하고 강한 조정을 받았을 때도 다시 지금 보면 주가가 언제는 원복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빠지려는 힘보다 위로 올리려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이후에는 골고루 순환 매수가 돌면서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의 편입이 점점 좀 높아질 거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삼성전자 오늘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어제와 그저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일단 너무나 우려스러웠던 것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어느 일종의 선취매가 들어온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시장을 다시 무너질 만큼의 다시 쏟아붓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도 오르고는 있지만 시원한 상승세는 아닌데요. 2000선 재도전은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2000선을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부분, 요 2000선 탈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이제 희박해지고 있고 또한 이제 최소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2000선은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4월 중에는 한 번은 더 다시 재차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번번이 2000선에서 지금 4번을 부딪혀서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돌파가 된다면 2000선이 지지 라인이 되면서 더 강력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일단 3조 5천억 원 정도 벌었다고 하고 반도체로 2조 5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스마트폰의 판매가 좋았다는 것이 실적을 견인한 이유였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데 어제 나왔던 소식이 10나노급 디램 생산으로 이 기술 격차를 경쟁사와 2년 넘게 벌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자, 김진서 의사님 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어떨 거라 보시는지요? 네, 물론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50일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과거 시기에 보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가 실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몇 번 있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삼성전자하면 휴대폰 얘기했는데 작년 1분기와 2분기가 어닝 쇼크를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팝니다. 이런 쪽으로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가 이번에 1분기 때 저는 뭐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갤럭시 S6가 예상보다 효자 노릇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 S6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반도체 부분 예상보다 화면을 좀 가리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그 한국을 넘어서는 실은 뭐 중국의 이제 MS가 휴대폰 이런 쪽은 삼성전자가 윗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재님께서 그 배터리죠.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그 중국의 그 샤오미라는 이런 어떤 배터리가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처럼 예상보다 휴대폰이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과거의 어떤 그런 향유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참여자들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왜 2000선을 못 오르는지 애달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적 발표 넘어서 올해 그 한국의 GDP 성장률이 3.2에서 3.0, 이제는 3.0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는 건 어떤 기획적인 장관의 코멘트가 있다면은 실적 예상보다 부진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 표현을 했는데요. 한 분기에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과거에는 한 분기에 삼성전자가 약 8조를 넘어섰던 적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시기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 작은 양인데 지난 시기 2015년, 2016년 어려워지면서 예상보다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작년 대비를 보면 여전히 실적은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0선 결국 기업 실적이 부진한데 전체적인 그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눈가림 속에서 2000선 당장은 요원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0선 회복은 당장은 좀 요원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 S7 판매호주로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김영석 대표님, 그렇다면 관련 부품주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부품주들, 이제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도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2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다시 부품주들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품주들에 대한 순환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순환매, OLED까지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아까 제가 살짝 보니까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로서 굉장히 그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종목들까지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밑에 있는 부품주,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관련된, 그 다음 OLED 관련된 전체적인 부문들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OLED 부품주까지도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 어닝 시즌의 신호탄인데요. 1분기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이번에는 실적 개선주,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시즌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1분기 실적 개선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개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지난달 삼성전자가 5조 원도 밑돌 거라는 부정적인 얘기에서 갑자기 6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 실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6.6조 원까지 나오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1분기 동안에 변동이 컸던 그런 환율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 속에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관련 주식들은 아무래도 이런 환율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그런 회사와 해지를 하지 않았던 회사,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출하는 회사 중에서도 이런 회사들 간의 그런 해지의 비중, 또 이런 거에 관련된 회사만의 불확실성이 좀 클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실적 안정성에 있어서는 내수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더 가이던스와 괴리감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보험주의 실적 개선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3월 달에도 보험료 인상과 또 최근에 또 수입차에 대한 그 렌탈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국산 동급에 대해서는 또 국산차 렌탈이 가능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의 전망성,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손해보험 주식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한 화장품 주식이 있겠죠. 화장품 주식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이제 받는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항공주도 작년에 이제 메르스를 겪고 나서 다시 정상화가 된 이후에 최근에 항공유 이제 저렴한 항공유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석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 업종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에서는 좀 백화점 주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1분기에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약세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면세점과 어떻게 보면은 그 명품에 있어서는 면세점과 백화점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의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의 이 명품 매출이 늘면서 백화점의 매출을 견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 이런 백화점 주식들, 특히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영업 면적이 25%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강남점 같은 경우 또한 부산의 센텀점 영업 면적을 증축하고 재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는 내수주 위주의 종목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시면서 보험주의 실적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험사들이 사실 4월에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3월에 절판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손해보험주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화장품주와 항공주 그리고 백화점주, 신세계까지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 김연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업종을 유명하게 보시는지, 어떤 종목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진석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지금 금융 데이터 회사죠. YGFN 그리고 FN가이드에서 각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영업이익부터 추정치를 평가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작년 말부터 그 정부가 상당히 그 건설 비롯해서 이런 쪽에 상당히 SOC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못 맞췄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 시장에 좀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건설업종을 그만큼 부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 경기부터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가운데서 현대건설 비롯해 이런 종목들 최근 들어서 느낌을 떠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현대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 그리고 이란발 어떤 수주 호조 이런 부분 통해서 예상보다 건설업종이 데이터를 넘어서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정협종에 대한 코멘트가 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협종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이미 실적 호조가 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했고요. SOL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신고가 모습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도 3월 달에 신고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호조에 있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밀린다며 그리고 2,000선을 돌파 못한다면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종유 3사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결국 1월달, 2월달, 3월달은 실적 호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모습 어떤가요? 3월 말 이후에 좀 약세의 모습을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SOL도 3월 말 이후에 다시 한번 4월 초에는 좀 약세의 모습을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GS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회사와 비슷하게 4월달 들어서 소위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분기에서 느끼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2분기 때 어떤 종목도 올라야 되는데 최소한 정협종들 1분기처럼 올라가기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정협종 1분기만큼 2분기 때는 어떤 그런 이익을 좀 향유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에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두 개 회사가 2015년 즉 작년 GDP를 보면 약 18% 19% 되고요. 그것이 결국 그룹사가 포함되면은 결국 25% 전후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났고 현대차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대차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 모델 3 효과 이런 부분 통해서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의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어느덧 1,152원대로 됐다면 현대차는 수출주다. 따라서 수출주가 원화가 지금처럼 강세된다면 수출주는 약세다 이런 코멘트를 보면 결국 자동차 업종은 원화 강세 이 구조 속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업종과 정유업종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정유업종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조금 더 주춤할 수 있다는 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김영석 대표님은요.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업종을 이제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이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중국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단어만 언급돼도 그냥 묻지마 투자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부터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고 그런 거품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빠진 자금들이 진짜 실적이 동반된 화장품 관련된 주식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특히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회사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회사는 딱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LG 생활 건강이고요. 두 번째가 아모레 퍼시픽, 세 번째가 에이블 CNC입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중국 내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화장품 업종을 볼 때는 이 세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도에 그동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디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과거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오 다음에
메타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특히 헬스케어 중에서 이제 뭐 치과 의료용 기기 쪽에서는 아직도 매수세가 좀 적게 들어왔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동반한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상향되고 장기적인 우상향 모습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영석 대표님은 실적 개선 기대주로 화장품과 헬스케어 업종 주셨는데요. 화장품에서는 중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관심 갖자 해주셨고요. 헬스케어주 중에서는 기호와 메타바이오메드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1분기 어닝 시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커뮤니티 상위 랭킹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름을 올렸고요. 세종텔레콤과 내추럴 엔도텍, 삼성전자, 포스코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추럴 엔도텍과 세종텔레콤, 포스코, 알랩과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면서 세종텔레콤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램시마 판매 허가 소식에 어제 급락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김영석 대표님이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시죠. 네, 세종텔레콤 하면 이제 그 전에 제4 이동통신에서 작년도에 한번 그 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만큼 각 주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세종텔레콤이 그 전신이 바로 이제 온세통신이죠. 온세통신이었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CJ 헬로비전의 그 알뜰폰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제4 이동통신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주식들 과거에 한번 급등을 했고 똑같은 재료를 다시 도전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 그래도 전번보다는 절반 이상은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어제는 그러한 것들이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바이오 제약 업종들은 그 회사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에 R&D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회사에서 지속적인 우상향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가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수급적인 측면이 깨지지 않았겠냐라는 부분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간에서는 모멘텀이 좀 소멸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셀트리온 주가 전망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주가는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바이오 제약 업종 중에서는 한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방들이 존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는 우상향 되어 왔고 그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알아볼게요. 지금 포스코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올 초부터 계속해서 오르더니 어제 실적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23만 원을 오늘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김진석 이사님 포스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포스코는 시장의 중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주라고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도 잠깐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2007년 16만 5천 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16만 5천 원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번 1월 달에 1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동안 많은 분들 소위 보수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상당히 어려웠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1월 달 이후에 급등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하나씩 해소됐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포스코 플랜텍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상당히 눈물 나는 종목이지만 그런 종목들이 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포스코 올해 상반기 중국 철강 업황 개선 기대된 코멘트 때문에 주가 오른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대보다도 결국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저가에 대해 소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했던 것이 포스코의 상승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업황 개선이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중국 철강 업종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 정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어떤 포스코의 상승
상승의 어떤 이유로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연일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4만여 주,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 19만여 주, 즉 20만여 주 순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종목 사는 이유 결국 저가 메리트 그거 하나 말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가 상승한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철강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강이 좋아지는 이유, 그리고 건설이 좋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 있죠.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 상당히 철강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SOC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철강 업종이 선반영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업황들이 오를 수 있는 확대적인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도 연일 기관은 매수보다 매도 쪽에 서 있는데 결국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건설업종 그리고 철강업종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고 그 관련돼서 페이퍼들이 나온다면 그런 선제적인 전제가 없다면 철강업종 여전히 지금 저가 메리트 말고는 다른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철강 업황서 좋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금 철강주들 저가 메리트 외에 다른 메리트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양시장 지금 0.2%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코리아 김진석 이사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사는 남자의 주식 미남주 이강문 멘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만 조정이 되어서 좀 걱정이 됐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도 또 제자리를 곧잘 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 FOMC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또 다시 한번 이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미 증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조정되었던 국제 유가가 어제 반등이 나왔었죠. 자, 이 때문에 어제 빠졌었던, 그러니까 그저께 빠졌었던 다우지수도 제자리를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수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는 어제까지 조정을 조금 받아왔지만은 다우지수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어제 조정되어졌던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지수가 좀 깊이 있게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모습 본다면 주봉 상태에서도 5주 이평선을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다우지수 문제 없다. 자, 글로벌 증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펼치는 지수이긴 하지만은 우리 증시까지는 크게 영향을 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 닭이 아닌 코스 P를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조정되어졌던 자리를 모두 다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장 초반 때 강보합권 이상에서 꾸준하게 오전장을 좀 지켜주나 싶었는데, 일단 제자리까지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수급 전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포인트가 1955포인트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955포인트 이상이 있다라면은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야 이전에 한번 1000억 한번 크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주고 있죠. 자, 이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수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 투자자분들을 만나봤을 때는요, 지수가 떨어질까 지수가 오를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고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지금 같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면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자, 미리 사는 종목 미남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처음 소개드렸던 종목부터 말씀드리죠. 자, P&E 솔루션입니다. 자, P&E 솔루션 사실 이 최근에 이 테슬라 모터스의 입김이 상당히 강합니다. 가히 신드롬이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예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제 기능이 부각이 되고 어떤 모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올 텐데요. 일단 이 테슬라 모터스의 내부를 아직까지 우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라 이 앞으로 보급형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전기차의 가장 큰 키워드가 돈이 되는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비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 부분들 갖춰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회사가 바로 P&E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 당연히 돈이 되는 키워드에서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때문에 P&E 솔루션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미리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산업 그리고 다른 종목도 또 많았었죠. 자, 그 종목에서도 가장 옥석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메가 트렌드적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밑받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목군들 바라보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 P&E 솔루션 가격적인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8,070원입니다. 자, 제가 어제 제시해드렸을 때는 7,800원대부터 8,200원 밴드 사이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 가능하지 않은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임의적으로 지난 고점 11,000원대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끌고 간다면은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 때는 7,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P&E 솔루션 계속 이야기 드렸고요. 자, P&E 솔루션 지금 가고 다음 종목은 또 무엇이 할까? 자, 미남주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하게, 완전히 100% 전기차에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자, 하지만 전기차 이후에 다시 불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냐? 당연히 스마트카입니다.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가 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진행되면서 전기차의 시선을 뺏겼지만은 향후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미동전자통신도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남주 미리 소개한 고성장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제가 특별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8시 30분과 40분까지 입장하시면요, 제가 오늘 관심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나열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비둘기파적인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를 했었고, 증시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이 바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소개한 종목 모두 다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비케어입니다. 자, 바로 아침부터 시그널이 나왔죠. 자, 일단 아침에 일찍 입장하셨던 분들은 유비케어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상승 출발해서 10%까지 고점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현재도 지금 6%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비케어 가장 빠른 주가 흐름이 나타내주었고요. 자, 그 못지않게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와 같이 오늘은 헬스케어 종목군들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헬스케어 업종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헬스케어 업종을 같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방송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미남주 방송 마치고요. 공개 방송 준비하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주에서 강연을 합니다. 자, 전주 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는데요. 자, 전주에 계신 시민분들 모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요, 또 다시 한번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또 좋은 기업을 준비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낙폭을 0.7%대, 8%대 가까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